자, 오늘은 그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동시성의 상대성만 1시간 동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제가 볼 때 여러분이 제일 헷갈릴 수 있는 게 동시성의 상대성이에요. 그 다음에 좀 어려운 게 시간 팽창이고, 길이 수축은 쉽습니다. 그냥 사실 마음으로 받아들이긴 어려운데 문제 푸는 건 헷갈릴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좀 헷갈리는 게 시간 팽창 좀 헷갈리고 동시성의 상대성이 좀 더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동시성의 상대성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동시성의 상대성과 관련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이고요. 교과서는 62쪽에서 63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그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믿음을 좀 키워왔습니까? 두 가지를 믿어야 된다 그랬죠? 그 하나가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가 이제 상대성 원리라 해서 모든 관성계에서 물리 법칙은 동등하게 성립하니까, 이거는 이제 상대성 이론의 여러 가지 현상들에 적용할 때는 그 관찰자 중심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뜻이에요. 관찰자 자기 자신은 무조건 정지해 있고 나머지들이 이제 관찰자가 보는 그대로가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인 좌표계가 없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광속불변의 원리도 믿어야 된다고 그랬죠. 빛은 누가 봐도 일정하고요. 광원이 움직이든 관찰자가 움직이든 뭐가 움직이든지 간에 빛은 속도가 같습니다. 그 두 개를 가지고 오늘 동시성의 상대성 해석해 볼 건데, 우선 영상을 먼저 볼게요. 요게 EBS 빛의 물리학 시리즈 이제 좀 나온 지 좀 꽤 됐는데요. 그 책도 있습니다. 책도 예나 제목이 빛의 물리학이라고 해서 총 6부작인데 그 1부가 특수상대성 이론, 2부가 일반 상대성 이론, 그리고 3부부터 6부까지가 그 양자역학에 대한 얘기인데 꽤 잘 만들어졌어요. 되게 책도 잘 나왔고요. 그래서 한번 보면 괜찮아요. 그 중에 이제 동시성의 상대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볼 때 그 두 가지 믿음 있죠? 그거를 믿으면서 봐야 됩니다. 아인슈타인의 기차 안에는 좀 특별한 장치가 있습니다. 가운데 빛을 내는 광원이 있고 양쪽으로 같은 거리의 빛을 반사하는 반사기가 있습니다. 단추를 누르면 빛은 같은 거리만큼 가서 동시에 반사됩니다. 밖에서 봐도 마찬가지죠. 같은 거리를 가서 동시에 반사됩니다. 그럼 기차가 빠르게 달리면 어떻게 될까요? 기차 안입니다. 역시 같은 거리만큼 가서 동시에 반사됩니다. 그런데 같은 상황을 밖에서 보면 이상해집니다. 아까는 동시였는데 이번엔 아닙니다. 빛은 언제나 속도가 일정하니까 다가오는 뒤쪽이 먼저, 멀어지는 앞쪽이 나중에 반사됩니다. 기차 안에서는 동시가, 밖에서는 아닙니다. 지구에서는 동시인데 지구 밖에서는 동시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동시가,
누군가에게는 동시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빛을 쫓고 있습니다. 빛은 한결같습니다. 변하는 건 시간이죠. 그래서 요거를 오늘 정리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그 동시성의 상대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좀 준비 운동을 하게 될 건데요. 일단 사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 이게 나중에 그 시간 팽창 길이 수축할 때도 사건이라는 용어를 계속 쓸 거거든요. 이 사건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물리에서는 사건을 측정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건은 이제 무엇이 일어나는지에 해당하는 게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가 또 중요하냐면 어디서 언제 일어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어디서에 해당하는 게 그 좌표가 됩니다. 좌표가 되고, 그다음에 언제 일어나느냐가 시각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 그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4차원 시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공간 차원 3개 그리고 시간 차원 1개에서 합쳐서 이제 4차원 시공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공간적으로 또 구부러지는 방향에서 또 공간적인 4차원 방향이 있는데요. 이거는 얘기 안 하려 했는데 잊어버리십시오. 방금 한 말은.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은 그 물리학원에서 이제 물리학토로 넘어갔거든요. 여러분 이제 특수 상대성 이론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동시성의 상대성 이해할 때 이거는 제가 공식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그냥 제가 임의로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 절대성 상대성이라고 그냥 제가 그냥 편의상 제목을 지은 겁니다. 절대성은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한 좌표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아까 그 사건을 얘기할 때 공간 좌표가 있었잖아요. 그 공간 좌표로 이제 표현되는 어떤 한 좌표에서 일어나는 각 사건들은 누구나 똑같이 관측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동영상에 보면은 그 앞쪽에 있는 거울과 뒤쪽에 있는 거울에 빛이 반사됐잖아요. 그럼 다른 공간 좌표죠. 근데 그 각 공간 좌표에서 일어나는 사건, 지금 이 경우에는 빛이 반사된다는 사건은 어떤 관측자가 봐도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누가 봤을 때는 빛이 반사됐는데 누가 봤을 때는 빛이 반사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 이러서는 안 돼요. 예. 각각의 사건들은 일어나는데 순서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순서는. 근데 그 사건 자체는 일어나야 돼요. 제가 이거는 이제 사실 이렇게 내용을 바꾸면은 좀 이해하기 쉬운데, 중간에서 총을 쏘았고요. 그 양쪽에 거울에 빛이 반사된 게 아니고 총을 맞아서 사람이 죽었다라고 생각해 보면, 그 우주에서 어떤 관측자가 봤을 때는 사람이 총을 맞았는데 어떤 사람이 봤을 때는 총을 안 맞고 이래서는 안 돼요. 누가 봐도 그 사람은 언젠가는 총을 맞고 죽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대성이라는 것은 그겁니다. 어떤 한 좌표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모든 관측자가 동등하게 관측을 해야 됩니다. 단지 그 순서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성은 뭐냐면 그 사건들은 동등하게 다 일어나는데 그 일어나는 순서는 관측자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염두에 두고 이제 볼 건데, 여기다 위에다가 하나 더 적을게요. 빛은요 광원에서 맨 처음 나온 빛만 쫓아가면 됩니다. 쫓아할 때 밑에 치읓이가 치읓이에요? 아직 제가 국어를 다 못 깨우쳐가지고 아직 국어를 다 모를 나이죠. 빛만 쫓아가면 됩니다. 아직 한글 다 못 깨쳤네. 그러니까 이제 광원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 페이지는 광원이 움직이지 않는데 뒷페이지에는 광원이 움직이거든요. 빛이 나오는 부분이 움직이더라도 그 광원이 맨 처음에 방출한 빛 있죠? 그것만 쫓으면 돼요. 왜냐하면 그 광원 자체가 움직이더라도 빛의 속도보다 느리거든요. 광원 자체가 움직이는 속도는. 그러니까 움직이면서 쏜 빛은 최초의 위치에서 쏜 빛보다 더 멀리 못 나갑니다.
방금 한 말 이해했습니까? 광원이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빛을 계속 빛을 보낼 거 아니에요? 빛을 보내는데 맨 처음에 보낸 빛이 빛의 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광원이 움직인 다음에 나간 빛은 그 이후에 출발한 빛이잖아요. 그러면 광원의 속도 자체가 빛의 속도보다 빠르지 않기 때문에 광원이 움직인 이후에 발사한 빛은 최초에 발사한 빛보다는 멀리 못 가요. 그러니까 가장 멀리 간 빛은 광원이 맨 처음 발사한 빛이 가장 멀리 가니까 걔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얘기한 것들의 규칙만 잘 쫓아간다면 동시성의 상대성 문제가 어떤 형식으로 바뀌더라도 다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흔한 예를 볼게요. 그 좀 전에 그 기차의 예와 똑같은 겁니다. 뭐냐면 요 기차 안의 관측자의 입장에서 왼쪽은 그 관측자가 기차 안인 관측자의 입장에서 해석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경계를 제가 지어놨죠. 경계 오른쪽에서는 기차 밖의 관측자의 입장에서 모든 사건들을 서술을 해볼 겁니다. 우선 기준은 이렇습니다. 기차 안의 관측자의 입장에서 요 강원에서 나온 빛이 A와 B에 동시에 도달하는 게 문제 조건입니다. 그럼 그러니까 얘가 봤을 때 이 사이의 거리하고 이 사이의 거리가 같고요. 그다음 강원에서 왼쪽과 오른쪽에 빛이 동시에 출발합니다. 그 아까 동영상에서는 여기 거울이 있고 빛이 반사한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냥 검출기라고 저는 얘기를 할게요. 그 검출기 A하고 B에 빛이 이제 동시에 도달하는데 이 과정을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근데 얘가 바깥에 있는 관측자 입장에서는 얘가 오른쪽으로 V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해석할 것은 요 안에 있는 관측자 입장에서 기차 안의 관측자 입장에서 해석을 할 거거든요. 그럼 기차 안에 있는 관측자는 얘가 등속 운동을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움직이는지 정지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그냥 정지했다 생각하고 그 5살의 옥승환처럼 바퀴 움직인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바퀴 움직이고 있네. 얘가 움직이고 있는 거야. 얘가 철수, 얘가 0입니다. 0이가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V의 속도로. 빛의 속도와 비견될 만큼 빠른 속도로 얘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이때 이제 시간이 좀 지나요. 그러면 여기서 동시에 출발한 빛이 온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겠죠. 퍼져나가서 언젠가는 A하고 B에 도달할 겁니다. 도달하는데 요 철수의 입장에서 보면 A에 도달한다라는 사건과 B에 빛이 도달한다라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빛이 A에 도달한다는 사건과 B에 도달한다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근데 과연 이제 질문은 이거예요. 그럼 과연 영희의 입장에서도 요 광원에서 나온 빛이 A에 도달한다는 사건과 B에 도달한다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느냐예요. 동시에. 그래서 영희의 입장에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깥에 있는 영희의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희 자기 자신은 이제 정지해 있는 거죠. 관측자 중심입니다. 예, 그럼 영희는 정지해 있고요. 그 철수하고 요 기차는 움직이겠죠. 오른쪽으로 V의 속도로 움직입니다. 그러면요, 강원에서 빛이 A와 B에 동시에 출발한다라는 사건은 요 위치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니까 우주에 누구가 봐도 똑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제가 아까 사건을 2개만 얘기했는데 사실 하나가 더 있는 거죠. 강원에서 A와 B를 향해 빛이 동시에 출발한다라는 것은 여기서 일어나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쌍권총을 들고 있어요. 쌍권총을 오른쪽 왼쪽 동시에 쏜 거야. 이렇게 동시에. 근데 이건 한 좌표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동시에 쏴야 돼요. 이거 자체는. 누가 봤을 때는 오른쪽을 먼저 쏴고 왼쪽을 먼저 나중에 쏴고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이거는 한 좌표는 똑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럼 강원에서 빛이 동시에 출발했습니다. 그러면 강원에서 나온 빛은 최초로 출발한 빛만 쫓으면 된다 그랬죠. 그럼 얘가 퍼져나가는 동안에 얘가 어떻게 해요?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니까 얘가 퍼져나가는 동안에 움직여서 얘는 다가오고 얘는 멀어지니까 여기에 먼저 도달해요.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A에 도달한다는 사건은 철수가 본 거와 똑같이 관측합니다. 근데 영희가 봤을 때는 A에 도달한다는 사건이 먼저 일어난 거예요. 먼저 일어나고 B에 도달한다라는 사건이 나중에 일어납니다. 얘가 멀어지고 있지만
기차가 멀어지는 속도, 검출기가 멀어지는 속도보다 빛의 속도가 더 빠르니까 언젠가는 따라잡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B에는 나중에 일단 어떻게 도달합니다. 근데 얘도 문제가 없는 게, 자 보세요. 얘도 보면은 여기서 빛이 양쪽으로 동시에 출발했다는 거는 철수 0이 동등하게 관측했죠. 그리고 A에 빛이 도달했다는 것도 얘도 도달한 거 관측하고 얘도 도달한 거 관측했잖아요. 그 B에 빛이 도달했다는 것도 얘도 관측하고 얘도 관측했죠. 그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모든 사건은 다 일어났습니다. 얘는 쌍권총으로 동시에 이쪽으로 쐈고요. 얘는 총 맞아도 죽었고 얘도 총 맞아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순이 없습니다. 모순이 없는데 좀 이상하죠. 일어나는 순서가 다르죠. 사건이. 누군가에게는 동시인 사건이 누군가에게는 동시가 아닌 이런 기묘한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요게 제일 흔한 예고요. 이제 한 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뒷페이지. 요게 이제 조금 더 어렵습니다. 요 그림은 없죠? 요 그림은 제가 예전에 PPT를 만든 건데요. 요런 겁니다. 요 기차가 있고 역시 기차 안에는 철수가 탑니다. 왜냐하면 이 기차는 번개를 맞을 거거든요. 왜? 그래 가라. 나중 좀 있으면 평균 속도가 0이 되지? 자 봅시다. 자 일단 그 문제에서 기준이 주어집니다. 누가 봤을 때 동시냐라는 게 주어지거든요. 지금 상황은 요 기차 밖에 그 영희가 있고요. 기차 안에 철수가 있습니다. 그 철수가 영희에 대해서 오른쪽으로 V의 속도로 이렇게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 관측자 O, 그러니까 영희입니다. 영희가 봤을 때 여기에 이제 빛이 여기에 번개가 친다라는 사건과 여기에 번개가 친다라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어요. 동시에 일어나는데 그럼 기차 안의 관측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역시 앞쪽과 뒤쪽에 번개가 동시에 맞을 것이냐 라는 문제예요. 이게 사실 그렇게 쉽지만 않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일단 동영상으로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또 차근차근 정리해서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제가 이게 그 파워포인트 애니메이션으로 한 땀 한 땀 타이밍을 맞춰가면서 직접 만든 겁니다. 힘들었어요. 이거 타이밍을 딱 절묘하게 맞추는 게. 자 이제 여기에 있는 관측자 입장에서 한번 볼 겁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관측자 입장에서 볼 텐데 총 4곳에 집중을 해야 돼요. 어떤 거냐면 여기에 번개 치는지 봐야 돼요. 여기에. 그 다음에 여기에 번개 치는지 봐야 돼요. 근데 이 번개 친 정보가 사실 번개를 쳤다라는 것을 알려면 여기에서 번개를 쳤다라는 정보가 빛의 속도로 요녀 철수하고 영희에게 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이 약간 살짝 상황을 바꿔서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여기 뭔가 사건이 일어나요. 번개가 치는 경우도 있고 운석이 충돌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가 일어나는지 간에 요거는 광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사건이 일어났다는 정보가 빛의 속도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빛의 속도로 퍼져나가는데 이 철수하고 영희에 그 정보가 동시에 도달하는지 혹은 어느 정보가 먼저 도달하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총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총알이라고 생각해 보면 누군가 둘 중에 한 명이 동시에 맞았잖아요. 그럼 누가 봐도 동시에 맞아야 돼요. 걔는. 그리고 누군가 오른쪽을 먼저 맞고 왼쪽을 먼저 나중에 맞았잖아요. 그럼 걔는 누가 봐도 그렇게 맞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2명의 관측자 중에서 아무나 한 명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나머지 녀석이 어떻게 관측할 것인지까지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2개 다 해볼게요. 처음에는 여기에 있는 관측자 입장입니다. 얘가 기준이었죠. 얘가 봤을 때는 동시에 번개가 쳤죠. 그거는 이제 문제 조건입니다. 그럼 그걸 에 따라서 한번 가볼게요. 자 이렇게 그 정보가 이제 빛의 속도로 퍼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퍼져 나가는데 딱 이 순간입니다. 이 순간 보면 여기에서 번개 쳤다는 정보가 얘한테 이제 도달했죠.
그럼 얘 입장에서는 여기서 번개 쳤다라는 게 먼저 관측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총알로 치면 얘는 얘 입장에서는 왼쪽입니까? 지금 앞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왼쪽에 총을 먼저 맞았어요. 부상을 입었습니다. 왼쪽에.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총이 계속 떠들고 있고요. 됐습니다. 얘는 어때요? 동시에 맞았죠? 양쪽 옆구리에 동시에 총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에 번개가 쳤다라는 사건과 여기서 번개가 쳤다라는 사건을 동시에 관측하는 거예요. 거를.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딱 이제 얘 오른쪽 맞았죠? 얘 입장에서 오른쪽. 그러니까 여기서 바라봤을 때 왼쪽이죠. 여기서 번개가 쳤다는 정보가 나중에 도달했어요. 그럼 이건 이러면 해석이 끝난 거예요. 얘가 봤을 때는 여기에 번개가 쳤다는 사건과 여기에 번개가 쳤다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 거예요. 근데 얘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번개 쳤다는 사건이 먼저 일어난 거고 여기에서 번개 쳤다는 사건이 나중에 일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 관측자에 대해서만 정확히 분석하면은 둘 다 알아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 근데 아까 제가 지켜야 될 규칙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지금 요 빛이 퍼져나가는 거는 최초의 위치에서 빛이 퍼져나간 건 추적했잖아요. 그것만 잘 지키면 됩니다. 그것만 잘 지키고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나머지 녀석들은 그냥 움직이는 그대로 추적을 하면서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면 돼요. 그럼 지금 네 곳에서 일어난 사건을 정리해 볼게요. 여기 어쨌든 번개 쳤어요. 번개 쳤다는 정보가 빛의 속도로 퍼져나갔어요. 요 위치에서. 그다음 요 위치에서 번개 쳤다라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정보가 빛의 속도로 퍼져나갔어요. 그다음 얘한테는 동시에 도달했죠. 그 정보가. 근데 얘한테는 여기서 번개 친 게 먼저 도달했고 여기서 번개 친 게 나중에 도달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총알을 이렇게 맞고 죽은 거예요. 얘는 총알을 동시에 맞고 죽은 거고. 자, 이거를 이제 그러면 기차 안에 있는 관측자 입장에서 해석을 해볼게요. 기차 안의 관측자가 봐도 방금 네 좌표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모두 동일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얘는 총알을 동시에 맞고 죽어야 돼요. 얘는 이쪽에서는 총알을 먼저 맞고 이쪽에서는 총알을 나중에 맞고 죽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와 여기는 총알이 날라와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번개 친 게 정보가 날라와야 됩니다. 그럼 그게 다 맞아떨어지면 아까처럼 얘 입장에서는 바깥 세상이 움직이는 거예요. 바깥 세상이 움직이고 얘는 정지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면 여기서 번개 먼저 치고 여기서 번개 나중에 치면 모든 사건이 똑같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먼저 쳤죠. 도달했어요. 얘는 이제 부상을 입었죠. 이제 한쪽 먼저 맞고. 그 다음에 탁 하면은 얘가 먼저 치고 여기가 나중에 쳤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얘가 왼쪽으로 가면서 동시에 맞았죠. 그러면 이제 모든 게 맞아 떨어진 겁니다. 여기서 번개 쳤고 여기서 번개 쳤고요. 그 정보가 얘는 그래서 여기서 먼저 쳤기 때문에 그 정보가 먼저 왔고 여기서 친 정보 나중에 왔고. 근데 바깥에 있는 얘 녀석은 그 사이에 여기로 가버렸으니까 그 정보가 동시에 도달했어요. 그러니까 방금 요 네 좌표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동일하게 일어났죠. 제가 깜빡하고 이 이후에 동영상을 안 만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요 정보가 얘한테 갈 거예요.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이쪽에서 온 정보가 먼저 오고 이쪽에서 온 정보가 나중에 와서 빵빵 이렇게 맞고 죽는 거죠. 똑같이. 그러니까 요 네 좌표에서 일어난 사건이 그 두 관측자 모두 동등하게 일어납니다. 근데 단지 문제는 뭐냐면 사건들이 일어나는 순서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동시성의 상대성입니다. 이제 정리를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번개는 실제로 동시에 친 거예요? 예, 번개는 쳤잖아요. 여기서도 번개 쳤고 여기서도 번개 쳤으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이제 다른 좌표이기 때문에 순서는 사건들이 일어난, 그러니까 사건이 4개예요. 여기 번개 친 거, 여기 번개 친 거. 그 다음에 얘가 봤을 때는 요게 번개가 동시에 친 거고, 얘가 봤을 때는 여기서 친 번개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얘가 봤을 때는 여기서 번개가 친 정보와 여기서 번개가 친 정보가 동시에 도달했고, 얘에게는 여기에서 번개 친 정보가 먼저 도달하고 여기서 번개 친 정보가 나중에 도달했고, 그게 모든 관측자가 봐도 똑같이 일어난 것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각 관측자의 입장에서 보면 얘는 여기와 여기에 번개가 동시에 친 거고,
얘가 봤을 때는 여기에 번개친 게 먼저 일어나고 여기에 번개친 게 나중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거 다시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번개를 운석이 충돌하는 거로 봐도 되는데요. 이게 가장 일반적인 건 그냥 광원에서 불이 켜지는 걸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관측자 바깥에 있는 관측자의 기준으로 문제 조건입니다. 이거는 A하고 B의 빛이 동시에 켜졌어요. 그러니까 A의 불이 켜졌다는 사건과 B의 불이 켜졌다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 겁니다. 얘 입장에서요.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얘는 움직여요. 자, 근데 이게 헷갈리는 게 이번에는 얘도 움직이고 강원도 움직이고 이 강원도 움직여요. 근데 제가 광원의 움직임에 현혹되지 마라 그랬습니다. 광원에서 나온 빛은 최초의 위치에서 발사한 빛만 쫓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걔가 제일 멀리 가니까 무조건. 그 이후 얘가 움직이면서 쏘는 빛은 이미 출발이 늦어가지고 시간상으로 최초에 출발한 빛보다 더 멀리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빛은 보면요, 제가 이게 이 줄이 이렇게 끄인 걸로 배경을 바꾼 이유가 이 광원의 위치는 보면 그림을 그릴 때 제가 똑같이 해놨죠. 실제로는 광원 자체는 움직이지만 최초의 위치에서 발사된 빛을 표현하기 위해서 최초의 위치를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시간이 지나면 최초의 위치에서 발사한 빛이 이렇게 퍼져나간 걸 보여줘. 실제로 광원은 오른쪽으로 다 움직였습니다. 움직였는데 최초의 위치를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광원은 최초의 위치만 항상 표시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얘가 동시에 켜져서 펴지는 동안 얘는 오른쪽으로 가버리잖아요. 오른쪽으로 가버리니까 그 광원에서 나온 빛이 그 철수에게 먼저 도달합니다. 요쪽 앞쪽에서 B에서 출발한 빛이, 그리고 A에서 출발한 빛은 나중에 도달하고요. 그 다음에 영희의 입장에서는 A, B에서 나온 빛이 자기 자신에게 동시에 도달합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영희의 입장에서는 A하고 B가 동시에 켜진 거죠. 근데 이것만 해석해봐도 철수가 어떻게 보일 거라는 게 보이죠. 철수의 입장에서는 누가 먼저 켜진 걸로 보겠어요? B가 먼저 켜진 걸로 보이겠죠. 왜냐하면 B가 켜졌다는 정보가 먼저 도달했잖아. 그러면 철수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해석을 하면 모든 게 모순이 없는지를 보겠다는 겁니다. 보면, 자, 철수의 입장에서는 그 5살의 누군가를 떠올리면 됩니다. 기차 안에 타면서 외치겠죠. 어떻게 외치겠어요? 바퀴 움직인다 이렇게 하겠죠. 얘는 자기 자신은 정지해 있고 강원도 정지해 있고요. 얘 바깥쪽이 이렇게 움직인다. 바깥 세상이 움직이는데 얘 입장에서는 B가 먼저 켜져서 B에 나온 빛이 나에게 먼저 도달해서 B가 먼저 켜졌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순이 안 일어나지 봅시다. 그럼 그 사이에 이제 A가 또 켜졌어요. 그럼 A가 켜졌다라는 게 빛의 속도로 나에게 와야지 A가 켜졌다는 게 인지될 거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 사이에 B에서 출발한 빛은 더 멀리 갔겠죠. 먼저 출발했으니까. 그리고 A에서 온 빛이 나중에 도달합니다. 얘 입장에서는 이제 이때 되면은 A에 나온 빛이 나에게 나중에 도달했네. 그래서 A가 나중에 켜졌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B가 불이 켜졌다는 사건보다 A가 불이 켜졌다는 사건이 나중에 일어났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도 모순이 없는 게 이렇게 하면 이러는 동안에 또 영희는 또 왼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가더라도 A에서 B에서 빛이 먼저 출발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동시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보가. 그러면 A, B에서 나온 빛은 영희에게는 동시에 도달하니까 이 네 좌표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누가 봐도 동등하게 일어났죠. A는 결국에 켜졌고요. B도 켜졌습니다. 그리고 얘는 B에서 온 빛을 먼저 맞았고 A에서 온 빛을 나중에 맞았어요. 누가 보더라도. 그리고 영희는 동시에 맞았어요. 그 두 빛을. 그렇기 때문에 각 사건들이 동등하게 다 일어났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는 건 오로지 사건의 순서, 시간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시간이라는 게 절대적인 게 아닌 거예요. 이제 누가 봤을 때는 사건들이 일어난 순서들은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게 상대성입니다. 그래서 상대성이라는 게 모든 게 상대적인 게 아닙니다. 사건들은 다 똑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누가 봤을 때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누가 봤을 때 어떤 사건이 안 일어나면 안 됩니다. 혹은 사건이 일어난 종류가 달라서는 안 돼요. 사건들은 다 동등하게 일어나는데 단지 그 시간 순서가
다를 수 있다라는 게 동시성의 상대성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영상을 볼게요.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이게 여기에 있는 관측자 입장에서요. 그럼 이거는 이제 제가 설명 안 하고 연속으로 볼게요. 한번 감상해 보십시오. 사건이 다 보입니까? 다시 한 번 더 볼게요. 됐습니까? 한 번 더 볼게요. 는 그 철수의 입장입니다. 이것도 한 3번 볼게요. 좀 더 만들었어야 되는데 철수까지 하는 걸로. 어쨌든 영희에는 동시에 도달했죠. 이거 맞춘다고 진짜 힘들었거든요. 예. 일일이 조금씩 바꿔가면 됐거든. 그러니까 철수의 입장에서는 B가 먼저 켜지고 A가 나중에 켜지니까 모든 게 아구가 맞아 떨어지죠.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동시성의 상대성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농담 하나 소개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게 제가 즐겨보는 그 고급 유머라는 게시판인데요. 자, 요거 보는 이유가 이게 정치적으로 약간 중립이에요. 이 게시판이. 왜냐하면 이 관리자가 뭔가 정치적 성향의 글이 올라오면 다 강퇴시킵니다. 글 삭제해버리고. 그래가지고 소위 말해서 청정지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로지 유머만을 위한 뭔가 이 게시판을 소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카테고리가 개드립인데요. 예. 이 사람 올리는 사람의 그게 개드립이에요. 올리는 사람의 뭐라 해야 되나 닉네임이. 네. 제목이 철수 근황인데요.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시죠. 철수 근황 붙여서 하면 안 나오고 철수 띄우고 근황 해야지 나옵니다. 나오면. 제가 올린 게시판이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올린 프린트거든요. 예. 제 글씨인 것 같아요.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인데 이게 상황을 보십시오. 안에 우주선에 철수가 타고 있고요. 운석이 충돌하고 있어요. 철수가 탄 우주선에 운석 AB가 동시에 충돌했어. 철수는 두 운석이 충돌 지점이 한가운데 있네. 그리고 영희가 태연하게 쳐다보고 있죠. 네. 이때 이제 영희가 봤을 때는 동시인데 철수가 봤을 때는 어떨 것이냐 이렇게 보는 거야. 철수는 이걸 관측하고 나면은 이제 저 세상에 가 있겠죠. 이게 아까 그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운석이 충돌했다는 정보가 빛의 속도로 철수를 향해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가는데 그 사이에 우주선하고 철수는 오른쪽으로 가버릴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충돌했다는 정보가 철수에 먼저 도달하겠죠. 그리고 여기에 충돌했다는 정보는 철수에 나중에 도달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철수는 저 세상을 갑니다. 하는데 괜찮아요. 우리 철수는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여기 댓글을 한번 보면은 제가 신기해가지고 제가 원본 파일 올렸어요. 옥쌤 있죠, 옥쌤. 제가 처음으로 로그인을 해봤습니다. 댓글 회원가입을 해가지고 이게 그 좋아요가 많으면은 그 댓글 제일 위로 올라가거든. 제가 처음 쓰자마자 이제 댓글 1위로 요 게시판에 대해서는 그래가지고 제가 원본을 올려줬어요. 이렇게 신기하다고. 이게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게 3학년 여름방학 보충 수업에 했던 프린트인데 걔가 올린 거더라고. 어떤 그 게시판에다가. 그래가지고 제 수업 자료가 여기에 있어서 신기하네요. 원본입니다. 이렇게 올려가지고 좋아요를 막 받아가지고 이제 그 댓글 제일 위로 올라갔습니다. 여기 주요 댓글들이 되게 재밌더라고. 여기 보면 보험사 직원이 믿지 않는다. 영희 철수 덕분에 100억을 받았어요. 영희, 넌 평소에 나를 중요히 여기지 않았어. 괜찮아. 다른 문제집에 환생해서 몇 킬로의 속도로 운동장을 질주하겠지. 이제 철수 좀 살려줘. 그 만화 생각난다. 철수 되려고 여러 명이 훈련 받는 거. 영희 철수 덕분에 또 나있네. 이렇게 영희 계획대로 철수 보험 성공적. 야이 출제자 놈들아. 철수 오케이 바이. 그러니까 돈 많이 주면 의심부터 해야지 철수야. 철수 개폭발했네. 철수는 불사신인가? 죽을 만큼 당해도 항상 살아나네. 아무리 우겨봐도 철수 이때 철수가 쓸 수 있는 보험의 종류를 서술하시오.
철수는 출세했네. 우주선도 타보고 운석도 2개나. 예, 운석을 맞을 확률이 낮은데 그것도 2개나 동시에 맞았다 이거죠. 철수야 또 속냐? 아들 낳으려면 철수라고는 절대 안 지을 거다. 영희의 기획서에 철수는 곧 철수하겠네. 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철수의 체운에 드디어 철수 140km의 기차 충돌쯤이야. 이런 거. 뭐 이런 게 있어요. 아 그리고 또 웃긴 게 제가 올린 댓글에 대댓글도 웃기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댓글 올리니까 이 댓글에 대한 댓글로 뭐 신기해요 이렇게 돼 있고 철수 살인마 이게 웃겼어요. 네, 진짜 개드립 이럴 때 보면 신기해요. 오센 개드립 무서워. 제가 하는 건데. 아 그래? 진짜 아니요. 진짜 철수 살인마다. 철수 왜 괴롭히시는 거죠? 아 이때 학생부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졸업생이 또 댓글 다는 거. 뭐 이렇게 돼 있어. 사람 왜 저렇게 많지? 예. 아 이게 또 댓글 보는 재미가 있어요. 이 게시판에 댓글 사람들이 되게 센스 있게 잘 올리거든. 그 심심하면 보세요. 이게 좀 괜찮은 게 이거는 좀 정치적으로 좀 편향성이 없어서 그냥 유머 그대로 즐기기에 좀 괜찮은 게시판인 것 같아서 그 뭐 인생 뭐 있나 이제 웃으면서 살아야지. 보면서 오늘 이제 동시성의 상대성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시간에 온라인 수업 되겠네. 시간 지연과 길이 수축하고 문제 풀고 그 다음에 다시 학교로 와서 그 뭐야 질량 에너지 동득성 하면 특수 상대성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